클라이언트 저장소입니다. 웹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웹브라우저 API를 사용해서 쿠키와 웹 스토리지를 클라이언트 저장소로 사용해서 사용자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쿠키에 대해 살펴보죠. 쿠키는 JSP와 같은 서버 측 스크립트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오래된 클라이언트 저장소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비교적 사용하기 어렵고 또 소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에는 적당합니다. 또한 HTTP를 요청할 때마다 쿠키로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항상 서버로 전송되죠. 쿠키는 다큐멘트 객체에 쿠키 속성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쿠키는 이름 값 이런 쌍으로 구성되고 각 쌍은 세미콜론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쌍 하나는 하나의 독립된 쿠키를 나타내죠. 쿠키의 값을 지정하면 웹브라우저는 이 값으로 해당 쿠키를 갱신합니다. 이때 다른 쿠키의 값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쿠키의 이름과 값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형식을 유지하려면 encode URI 컴포넌트 함수를 사용해서 인코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setCookie 함수에서 인수로 전달된 name 변수의 값도 encode URI 컴포넌트 함수로 인코딩하고 value로 넘어온 값도 마찬가지로 인코딩하죠. expires나 max age 옵션이 지정되지 않으면 웹 브라우저가 종료될 때 쿠키도 함께 삭제됩니다. 이런 쿠키를 세션 쿠키라고 합니다. 하지만 expires 옵션이 지정되면 지정된 쿠키의 유효일자까지 쿠키가 유지가 됩니다. 쿠키의 유효일자는 반드시 GMT 형식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일자의 1분, 1시간, 24시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24시간 후의 날짜를 지정을 해서 그것을 toUtcString 함수를 사용해서 GMT 형식의 날짜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expires 옵션에 이 날짜를 저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유효 일자는 1일 후가 됩니다. max age 옵션은 쿠키의 만료 기간을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부터 만료 일시까지의 시간을 초 단위로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4시간 후까지 이 쿠키가 유효하게 됩니다. 만약 expired 옵션을 과거로 지정하게 되면 해당 쿠키는 삭제됩니다. max age 옵션도 0이나 음수 값을 지정하면 해당 쿠키가 삭제되죠. 쿠키 값을 읽을 때는 다큐멘트 쿠키 속성을 세미콜론으로 분할해서 배열을 생성하고요. 그 배열에서 그 값을 해석을 해서 decode URI 컴포넌트 함수로 디코딩을 한 다음에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getCookies 함수는 이 쿠키 정보를 맵 객체에 저장하고 그 맵 객체를 반환하죠. 그러면 getCookie 함수에서는 맵 객체를 읽었다가 쿠키 이름의 값을 읽어 오게 됩니다.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여기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etCookie 함수에서 이름과 value 인수값을 가지고 encode URI 컴포넌트 함수를 사용해서 name과 value를 각각 인코딩해서 쿠키 형식의 문자열로 쿠키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days 매개 변수의 값이 null이 아니면 max age 옵션을 추가하는 거죠. days 인수에 전달되는 날수만큼 쿠키의 만료 기간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다큐멘트 객체의 쿠키 속성에다가 이 문자열을 저장하는 거죠. 사용자 목록을 읽을 때 set 쿠키 함수를 지정하는데 이때 쿠키의 이름은 count이고 쿠키 값은 사용자 목록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정해서 쿠키의 만료 기간을 하루로 지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저장된 쿠키 값은 getCookies 함수에서 document.cookie 속성에 있는 문자열을 세미콜론으로 분리해서 맵 객체로 저장해서 그 맵 객체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showCookies 함수에서는 getCookies 함수를 호출해서 각 쿠키 값을 콘솔에 좀 출력하게 됩니다. fetch 함수가 호출될 때 showCookie
함수가 호출돼서 그 쿠키를 콘솔에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목록을 요청하면 count equal 5 이런 결과를 주죠. count는 쿠키 이름이고 equal 5는 쿠키 값입니다. 이게 지금 5명이 있기 때문에 5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set 쿠키 할 때 이 값을 0으로 주면 max age가 0이 되기 때문에 쿠키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이처럼 쿠키가 삭제가 되는 거죠. 이처럼 쿠키는 사용하는 방식도 좀 어렵고 또 소량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웹 스토리지는 스토리지 객체로서 문자열 키와 문자열 값을 매핑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지속성 객체입니다. persistent object입니다. 그래서 웹 스토리지는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스토리지는 윈도우 객체의 로컬 스토리지와 세션 스토리지 속성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지 객체가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객체와 다른 점은 속성 값이 문자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성 특성을 갖기 때문에 로컬 스토리지 객체의 속성을 추가했다면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다시 로드하거나 또는 웹브라우저를 종료 후에 다시 실행해도 속성에 접근하여 저장된 속성 값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세션 스토리지 객체의 경우에는 웹브라우저를 종료 후에 다시 실행하면 저장된 속성 값이 삭제됩니다. 스토리지 객체에 직접 속성을 추가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users 속성을 추가하고 있죠. 객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JSON stringify 메서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직렬화시켜서 문자열로 변환해야 합니다. 또한 스토리지 객체의 속성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JSON parse 메서드를 사용해서 객체로 다시 변환해야 되는 거죠. 이외에도 getItem과 setItem 메서드를 사용해서 스토리지 객체의 속성을 읽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컬 스토리지의 setItem 메서드를 사용해서 인수로 전달된 name 속성에 인수로 전달된 value 오브젝트를 직렬화시켜서 저장하고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스토리지 객체의 getItem 메서드를 호출해서 속성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는 JSON parse 메서드를 사용해서 객체로 변환하는 거죠. 또 remove item이나 clear 같은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특정한 속성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전체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remove storage 함수에서는 name이 null이면은 스토리지 객체의 clear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전체 데이터를 삭제하고요. null이 아니면 remove item 메서드를 사용해서 해당 속성의 데이터만 삭제하는 거죠. 이번에는 웹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기존의 코드를 좀 향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URL에 잘못된 리소스를 요청한다고 하죠. 그러면 다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기존의 경우에는 이처럼 HTTP 요청이 실패했기 때문에 캐치 메서드에서 에러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목록은 보이지 않죠. 근데 만약에 웹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웹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잘못 요청된 경우에 웹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석 처리된 것을 해제하고 다시 새로 개침하면은 에러 메시지는 그대로 출력이 되지만 여기에 사용자 목록은 웹스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바꿔놨는지를 한번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fetch 함수가 웹서버에 요청한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가져오게 되면 setStorage 함수를 호출하여 가져온 객체를 users 속성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setStorage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본 코드와 동일하죠. 그래서 로컬 스토리지 객체의 setItem 메서드를 사용해서 name 속성에 value 객체를 직렬화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처럼 잘못된 요청을 하는 경우에 캐치 메서드에서 에러를 출력한 다음에
getStorage 함수를 사용해서 유저스 속성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본 코드와 같이 getStorage 함수는 로컬 스토리지 객체의 getItem 메소드를 호출하여 name 인수에 전달된 속성 값을 읽어서 그 값을 다시 객체로 파징을 하는 거죠. 파징된 결과를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그 객체를 인수로 showUsers 함수로 호출해서 showUsers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저스 아이디를 갖고 있는 UL 태그를 선택한 다음에 각각의 객체에 대해서 li 태그를 생성을 하고 inner html에 콘텐츠를 저장하고 ul 태그에 append child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li 태그를 자식 요소로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사용 사례에 불과하지만 웹 스토리지 객체는 이처럼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하고 서버에 요청하지 않고도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클라이언트 스크립팅 두 번째 모듈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 강의를 수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